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PPT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오늘이 휴일이라 그런지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 초보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들은 최대한 뺄 겁니다. 그래도 시간 소중하니까요. 자, MSCI란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게 MS가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네들이 이제 지수를 만든 거예요. 세계적인 주가 지수고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워낙 뛰어난 이제 캐피탈사잖아요. 그쵸? 이제 뭐 모건 스탠리가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 지수가 이제 사실상 그 전 세계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펀드의 약 95%가 이 지수를 추종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이제 각국에서 보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에 있어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기준이 되는 지수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좀 빠지는 게 맞고 새롭게 많이 좀 괜찮은 회사들 넣자라고 해서 그 회사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은 그 지수에 포함된 회사들을 이걸 추종하는 펀드가 있어요. 미국 펀드에 95%가 추종하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지수 관련된 펀드이기 때문에 지수 추종으로 이제 줍줍을 하는 거예요, 펀드들이. 그래서 한국은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선진국 지수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은 이 펀드들이 줍줍하는 그 액수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게 이제 그 선진 지수 얘기하면서 공매도 늘려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놈들의 그 논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 개소리라고 보는 게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지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우리 주가가 폭등한다.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오를 그거면 벌써 아무튼 제 개인적 생각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리밸런싱 하는 주기가 얼마 만에 하냐?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해요. 즉 5월하고 11월은 반기 리밸런싱, 지금이 반기 리밸런싱이에요. 5월달. 그다음 2월하고 8월에도 합니다. 그래서 총 4번의 리밸런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MSCI 편출입한 주요 종목의 변화가 어땠었냐? 요거는 이제 그 기사를 따왔어요. 거기 나온 자료인데, 신풍제약은 편출입 3개월 전 주가가 한 2만 원이었는데 편출입 3개월 후 주가가 12만 원이 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등락률이 500% 넘었죠. 에코프로비엠은 17만 5,500원 들어갔다가 56만 3천 원, 2배 정도 올랐고, HM이 이렇게 4배, 그러니까 1만 4,500원에서 4만 6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그 다음 셀트리온은 4만원에서 11만원, 시젠, 이렇게 알테오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렇다. 그래서 MSCI 편출입하는 주요 종목들이 그러면 그냥 MSCI 편입된 종목도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사놓으면 이렇게 많이 오를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사의 맹점인데, 이 기자는 뭐 어쨌든 올라간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MSCI 종목들을 전수조사를 다 해보잖아요. 저도 전수조사를 다 할 시간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제가 뭐 연구소를 하나 갖고 있어서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분석하는데 전수조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바한테 맡겨서 해야죠. 한 몇십만 원 주고. 근데 그럴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놔서 뭐 합니까, 사실. 핵심은 다른 데 있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그 MSCI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몇몇을 들여다보면 그때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편입이 결정되는 때까지 오른 주식들이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많이 올라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편출입 3개월 전 주가예요. 이거는 편입되기 3개월 전 주가. 그러면은 편입이 결정되는 시기에까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많이 오른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큰 등락률이 나온 거고, 편입된 다음에 3개월 후 주가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이후에 뭐 얼마 안 올란 주식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어스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할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 3년 편입된 종목 주가 어쨌든 발표 전후 3개월 주가 등락률 평균 내보면 60.21%예요. 60.21%. 그러니까 상승한 건 맞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발표 전후 3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바이어스를 제가 계산을 해보면 아니 발표하기 전에 3개월에 이미 60% 올랐으면 발표 후에는 0% 오른 걸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제가 최대 바이어스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올라가지고 편입됐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랐다가 평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 60%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어서 편견이 생길 수 있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MSCI 5월에 편입된 종목들은 뭐가 있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코스모시안 소재랑 KT랑 포인 이렇게 네 가지예요.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예상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예상치인데 이건 유진투자증권의 예상치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 이게 그래서 투자증권들 예상치라서 저는 그냥 유진투자증권을 따졌습니다. 큰 차이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200억, 코스모신소재 2,500억. 제일 많이 들어오네 코스모가. 그쵸? KT가 1,184억, 네, 포스코가 인터내셔널이 954억.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일 적어요. 네, 제일 적고 KT랑 코스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얼마만큼 많이 올라왔나,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어떤가, 이 주식의 추세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냐, 그러면 추세를 돌려야 되는데 이 금액의 돈으로서 추세를 돌릴 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1거래 평균 대금이 얼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KT가 1184억인데 만약에 1거래 평균 대금이 굉장히 낮다면 저 1184억이 굉장히 큰 금액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만약에 1평균 거래 대금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2,500억이 들어가도 뭐 별로 CR이 안 맥힐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걸 체크하자는 거예요. 포인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굉장하게 중요한 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얘네들 모멘텀이? 저 나로호였죠. 최근 우주항공주의 분위기는 별로예요. 왜냐면 나로호 발사가 언제 됐어요? 며칠 전에 됐잖아요. 25일날 됐나요? 그래서 나로호 발사한 다음에 주가가 선반영, 이제 마법에 놀리죠. 그래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어떤 게 터지면 이제 그게 선반영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선반영 됐으니까 떨어진다, 이 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디다 갖다 붙여도 이상할 게 없는 주가 선반영.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로호가 발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 주식이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AP 위성도 마찬가지, 세트라가이도,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마찬가지, 한양ENG도 마찬가지,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덜 하락했네요, 딴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섹터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판단할 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로호가 발사된 다음에 1차 때 어땠나 볼게요. 10월 21일 차트, 10월 21일 날 발사됐어요. 얘네 이 발사되는 날 변동성이 엄청 심했죠. 올랐다가 그다음 떨어졌어요. 그쵸? 그 전날에 또 올랐었고 쭉 떨어졌죠. 발사되는 날, 왜냐면 이날 때는 이제 고공행진을 했었으니까 무서운 거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날 발표 실패하면 어떨까. 발사됐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반영. 그리고 요날도 어쨌든 간에 발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반영돼서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쭉. 그죠? 느낌 알겠죠? 2022년 6월 21일 날도 이날이에요. 이날 발표된다. 발사되기 전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발사됐을 때 막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다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폭락이니까 그 전날부터 던지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마찬가지로 이날도 그랬잖아요. 쭉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 전에 던진 거죠, 이틀 동안. 자, 그래서 6월 20일 날도 한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져서 오르는 척 했다 또 떨어지죠. 바닥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수급이 들어와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여기에요. 내려왔다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바닥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조정된 다음에 계속 올라서 이제 2차, 이제 3차 나로가 이제 요 날이에요, 요 날. 3차 나로 때도 이제 그 다음에 선반영 됐으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어떻게 될까? 화요일 날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다시. 자, MSCI 해가지고 예상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날, 당일이 언제다? 5월 31일이다. 이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종가에 들어와요. 종가에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 잡아야 된다? 제가 통계적으로 내줬잖아요.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MSCI 예전 종목들 가지고 내줬잖아요. 이날은 거의 오르니까 그 전날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전날에 종가에 들어가든 아니면 전날에 오르는 거 보고 오를 것 같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 그쵸?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진입하는 게 정석이다. 화요일 날 종가 정도에 진입하는 게 정석이다. 왜냐면 종가에서 이제 화요일 날은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른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시초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린 종목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날 내린 다음에 이날 올라봤자 똔똔이 되면은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잘 잡아야 되니 종가에 잡는 게 낫다. 확실한 수익을 얻으려면. 그럼 다음날 이제 오르니까 보통은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1일날 당일날은 대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랐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이 믿죠. 본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 눈으로 봐야지 이제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도 확률상 높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미친 종목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날 그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 추세다. 지금 추세상으로 떨어지고 있어야 된다.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로 발사 다음에 선반영돼서 떨어진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때 떨어졌었고 이때 떨어졌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30일 날은 얘는 종가까지는 떨어진다 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종가에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종가 때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잡아야 되냐? 저는 안 잡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 30일 날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애매하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거래 대금 평균이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락 추세니까 또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겠죠. 근데 편입 예상은 2288억이요. 꽤 큰 금액이다. 그쵸? 그러면 평소보다 많이 발생을 할 거고 평소 거래 대금에 저는 한 5배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500억으로 치면은 5배면 2500억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1000억으로 치면은 5000억까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편입 대상이 2288억이니까 여기다 더하면 기본적으로 3000억은 넘어가잖아요. 그쵸? 대략적으로 3000억은 될 거니까 그러면 저는 5000억까지 터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날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5000억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그날 당일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5월 30일 당일 주가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우주항공주가 누리호 재료 소멸 조정이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추가 상승 분야 갈지는 이제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조정하고 간다. 보통 누리호 재료 소멸된 다음에는 조정하고 난 다음에 크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날 당시에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최근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모사채 발행했고 그 3천억을 이제 공모사채 발행했어요. 채무상환 자금을 사용한대요. 이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음식을 갈 확률이 있어도 단기 조정을 잡는 게 좋은 선택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MSCI 편입성이 상승을 줄 것으로 보이나 단기 조정 구간에 잡기에 부담스러운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이제 안 잡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게요.
포인. 자, 포인 차트는 이런 식이에요. 지금 포인이 많이 올랐었죠. 그때 왜 올랐어요? 철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올랐던 거예요. 그 이슈가 끝나니까 다시 빠지죠. 빠지다가 포인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관련된 차트가 이렇게 좋게 잘 올라갔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오를 때 또 같이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게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큰 수급이 또 붙어준 거예요. 이 라인들을 돌파하면 큰 수급. 이런 날은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 보면 저는 이런 건 장중에 잡아서 다음날, 다다음날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차트를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전고를 계속 못 돌파하다 이렇게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돌파하는 날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단타 어디서 잡아줘요?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겁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단타 치지 마세요. 당일 단타는 고수들이나 치는 고수들이나 여러분들 그거 걔네들 흔드는 거 보고 맨날 손절 치면서 그쵸? 여러분들 단타는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1년 정도 연습한 다음에 치세요. 그 단타는 그 정도 한 다음에 해야지 실력 없을 때 단타 치면 무조건 털린다. 당일 단타. 네,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포인 최근 분위기는 어떠냐? 흥국증권에서 포인에 대한 매수 의견을 하향 유지했어요. 42,000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 이동했다. 그럼 지금 얼만데? 지금은 이제 28,400원이에요. 4만원이면 괜찮잖아요. 그쵸? 그쵸? 나쁘진 않다. 어쨌든 조정을 했지만 나쁘진 않다. 왜냐면 얘네들이 전년 대비 22.5% 감소한 32조 3천억을 찍었어요. 32조예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11%가 줄어들었는데도 1조 원이에요. 1조 원. 영업이익이 얼마다? 1조다. 얘네들 시총이 얼마예요? 5조인데 영업이익이 1조다. 그럼 얘네들 한 5년 지나면은 이 영업이익으로 이 회사 사겠네. 그쵸? 시총이 5조니까. 자, 제가 좋아하는 귀족 포스코 그룹의 모습처럼 견조한 회사다. 견조한 회사다. 이런 회사는 이제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MSCI 들어온 날은 어떤다? 1거래 대금이 300억에서 600억. 굉장히 거래 대금이 작아요. 그렇죠? 그만큼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죽었다. 이때 쭉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거래 대금이 이게 좀 줄어든 건데도 옛날로 따지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화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21선을 깨지는 않았다. 그럼 월요일날 만약에 살짝 오르고 그 다음날 MSCI 편입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거래 대금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아쉽게도 조금밖에 안 사요. 왜 이렇게 조금 사지? 그쵸? 너무 조금 나네. 954억. 한 1000억 정도 편입된다고 예상을 해보면 한 3배 정도? 300억 따지면 3배, 600억 따지면 2배가 안 되는 수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더하면은 대충 600억에다 900억 더하면 1500억은 나오니까 그날 당일은 아무래도 거래가 더 터질 거니까 2000억 이상 거래되면 터질 거라서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 차트당 21선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그 정도 터지면 요 정도 날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그래도 좀 오를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보기엔. 자, 그다음에 KT 볼게요. 자, KT는 21선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쵸? 21선 라인을 자 이렇게 위아래로 좀 돌파했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은 지지를 잘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은 굉장히 죽어있고 더 이상 터지진 않고 있고 121선이 내려오고 있다. 그쵸? 이게 21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요게 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터닝하여서 21선이 121선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KT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올라갈 거면 얘들이 있나 봅시다. 지금.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요 정도 발생하고 있다. 자, KT 평가는 뭔가 애매하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기타 법인하고 금투가 꾸준히 매입 중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꾸준히 사고 있어요. 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얘네들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기타 법인이 뭔가 의심이 되죠. 차트상은 저점에 가까웠죠, 방금. 그죠? 저점에 가까운 적에서 이러고 있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죠? 얘네들이 주파수 뭘 받을래나? 그래서 5G 주파수 활용 방안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클릭해서 지금 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안 보고 갈게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라고 이제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음 달에 28GHz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게 전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제사이동통신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 왜냐면 제가 제사이동통신에 굉장히 관여를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거 너무 말하면 길어지네. 5대 3대 2로 지금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제 과점, KT, LG, SK가 5대 3대 2로 나눠서 갖는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28GHz 신규 사업자 이 주파수 안 받기로 했어요. 그 과점 사업자들이 KT, LG, SK가 안 받기로 했어요. 왜? 우리 5G 더 투자하기 좀 애매한데 우리 바로 6G로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5G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야, 주파수 주는데도 안 받아간다고? 그리고 지금 더 안 한다고? 그러면은 5G 뭐야? 그럼 5G는 그냥 왜 했니? 니네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6G 쪽으로 바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알았어 그럼 사이동통신한테 준다 니네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랬는데, 사이동통신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이동통신으로 5G가 들어와가지고 신규 사업자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6G가 들어오면 6G 쪽으로 가겠죠. 이게 예전에 언제 딱 그거였냐면, LTE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사이동통신사가 신규 주파수 할당받아서 그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제일 빨라지는 통신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의미가 없다. 그때 제가 관여했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로비에 의해서 사이동통신 못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포획돼 있는데 방통위 이런 말은 소설입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소설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방통위 잘하고 있는데. 그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5G 그리고 이제 학연 지연 다 쌓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5G가 300MHz 주파수 추가 할당을, 이게 황금 주파수거든요. SKT가 제일 가져가고 싶어하는 주파수예요. 우린 이런 거 안 받을 거예요. 요거 받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SKT 애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나눠 가지면 LGU 플러스나 KT도 되게 좋아요. 그쵸?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SKT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붙이면 엄청난 황금 주파수가 되기 때문에 할당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은 SKT가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기 힘들죠. 그러면 얘네들 반발할 거 아니야. LG랑 KT가. 그쵸? 여기서 로비도 하고 있을 텐데. 소설입니다.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찢어가지고 나눠 갖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SKT는 야 이거 주면은 우리가 그 5G 더 투자할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죠. 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통신사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얘기한 건 그냥 잊어주세요. 그냥 헛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통신사도 사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 구도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경쟁력 있고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뭐냐, KT는 평균 거래 대금이 200억에서 400억 정도 발생을 해요. 일평균 대금이. 근데 1184억, 꽤 큰 돈이네. 거의 6배 혹은 2. 몇 배 이렇게 유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거래 대금에 비해서 큰 유입이 되면 변동성 역시 클 거로 보이고, 최소 2천억 이상, 제가 보기에는 거의 3천억 가까이는 거래 대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KT도 당일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자, 개인이 지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지속 매입 중이에요. SK증권은 양극재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높은 실적 성장률이 기대돼가지고 매수 의견 주고 목표 주가 22만 5천원이라고 그랬어요. 22만 5천원이면 지금보다 조금 높다는 거네요. 여기를 전고 좀 돌파하겠다라는 걸로 봐주고 있어요. SK증권은 2,504억이 유입 예정이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은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요. 그러면 거의 4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4천억이 터진다면은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4천억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도 정도 넘어가니까 그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횡보 중인데 자 여기까지 그냥 계속 결론은 야 그럼 뭘 잡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린 정보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KT는 오를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오를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모멘텀이 없어요. 특별히 KT가 뭔가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좋은데 얘네들은 항상 나눠먹기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황금 주파수를 받으면 모를까. 그래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KT는 어쨌든 금투랑 기관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네,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많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모멘텀이 없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좋은 회사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펀더멘탈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매도 레포트 아니 매수 레포트가 나왔지만 이제 목표가는 좀 조정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은 회사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잡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KT도 가능성이 있고 코인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을 받고 있어서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진 다음에 잡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터닝을 그것만으로 준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련 섹터들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코스모 신소 그래서 잡으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벌고 있는데 21선에서 내일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들어오는 건 언제다? 31일 종가 정도의 매수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30일 날 잡는 게 맞고 30일 종가에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31일 종가에 들어오니까 31일 날 던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다음 날인 6월 달에 던지면 돼요. 6월 1일, 6월 1일 요 날 던지는 거죠. 그죠? 요 날 던지는 건데 요 날 시초가에 던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세요. 수익을 좀 더 보려는 위험을 리스크를 안다면 이날 움직임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어떤 종목을 딱 찍어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해서 결정하세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또 그 회원 전용 영상 하나 찍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올릴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회원 전용 영상이라서 되게 중요한 영상 하나 올릴 건데 예, 그때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